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이브 주가가 이제 장 초반 다소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 저가가 제법 좀 낙폭이 좀 컸죠. 16만 4,300원까지 장중 저점을 기록했는데, 자, 한편으로 본다면 오늘 그 장중 저점이 새로운 어떤 그 바닥이고 또 이제 랠리의 어떤 그 출발점이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오늘 이제 모처럼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단기적 등락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짧게 본다면 한 3개월 정도, 길게 보면 이제 한 6개월, 한 1년 정도 놓고 본다면 절대로 지지하는 그런 어떤 이기는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중국발 모멘텀도 다소 둔화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횡보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정을 받을 때마다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기는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원 달러 환율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등락이 좀 커지고 있죠. 다행히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이제 강세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작년 이제 그 10월 중순 정도 달러당 이제 1,440원, 1,440원대 고점 이후에 1,200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이제 원화가 절상이 되고 환율이 인하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장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수평선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수평선이 이제 달러당 1,300원입니다. 자, 우리가 1,300원까지는 이제 환율 인상을 우리가 좀 열어놔야 되겠지만은, 뭐 우리가 기조적으로 본다면 시장 자체는 상당 부분 안정세로 좀 접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로 이제 그 환산한다면 저희가 이제 2,600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600포인트까지는 이제 추세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 이제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했는데, 2,600포인트 전후서부터는 지수 상승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수 상승이 제한적이라면 지수 영향이 적은 중성주 쪽으로 시장의 어떤 이슈가 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지수 조정기 때 지수가 좀 조정기라기보다는 지수가 좀 제한적일 때 시장에서 또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좀 많죠. 또 그리고 이제 고금 이슈에서 이제 많이 상당 부분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위에가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가 되겠고요. 아래가 이제 하이브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작년 9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아래 하이브하고 그 시점은 똑같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9월 1일서부터고 이제 하이브도 9월 1일서부터죠. 초기에는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동조화를 보이고 있어요. 코스피가 이제 급락할 때 하이브도 급락을 했고, 코스피가 오를 때 이제 하이브도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지난 그 12월 초서부터 코스피가 급락할 때가 있죠. 급락할 때 하이브 주가는 오히려 강세 기조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나름대로 상대 강도가 굉장히 높았죠. 자, 그리고 이제 1월 초가 되겠네. 1월 초에 코스피가 강하게 반등을 할 때, 코스피 지수가 이제 강하게 반등할 때, 하이브 주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코스피 대비해서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점부터가 중요한데요. 코스피 지수 상승이 좀 제한적이라면 오히려 시장의 매기가 다시 이제 하이브 쪽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이 1월 초부터 상승이 미비했던 하이브 쪽으로 매기가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썸네일 제목이 이제 하이브 랠리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자, 오늘 저점이 이제 18만 4,300원이거든요. 거기서 새로운 18만 4,300원이 새로운 바닥이라면 이제는 또 랠리가 임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1월 6일입니다. 정확히 1월 6일 날 하이브가 장중 최저점이 16만 500원이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많이 두려워했지만 장중 저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 19만 원대 후반까지 주가가 도약한 것처럼 요번에 그 18만 4,300원이 최저점이라면, 새로운 바닥이라면 이제 랠리가 임박하지 않았나,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렇다면 오늘 조정은 나쁜 조정이 아니죠. 어떤 그 20만 원 돌파를 위한 새로운 어떤 바닥이죠. 그러니까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하락의 에너지원이고 또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TXT가 이제 어제 발표된 이제 기사가 되겠는데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BTS 부재를 뉴진스라든가 TXT,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가 이제 잘 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빌보드 200의 200 차트인이 첫 번째가 이제 그 BTS고 두 번째가 그 까먹었네. 트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트와이스. 세 번째가 이제 블랙핑크, 네 번째가 이제 뉴진스, 다섯 번째가 TXT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BTS 부재를 지금 여타 이제 신예 아티스트 포함해서 이제 잘 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 하면 이코노미스트 1월 28일자 기사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뉴진스 열풍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같은 그 10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19만 원대까지 이끌어온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한 게 지금 그 사실 그 실제는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이제 기사라든가 이제 공시를 통해서 보면 뉴진스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뉴진스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연령 구성대가 15세에서 한 17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16세, 17세 정도 전후가 문학적이라든가 상업적으로 가장 이제 경쟁력이 있는 어떤 그 연령대라는 그런 그 경험에 의한 게 보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춘영이라든가 이몽룡도 28 청춘이라고 하죠. 16살이었고 또 공교롭게도 이제 로미오하고 줄리엣도 이제 28 청춘 16살이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그 상업적인 경쟁력이 가장 높은 이제 연령대가 아닌가 생각되고 뉴진스 같은 경우 또 이제 군 입대 그런 불확성도 없죠.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가 집계 발표한 2023년 1월 가수 평판 브랜드 순위에서 임영웅이 2위고 방탄소년단이 3위를 했는데 하여튼 뉴진스가 이제 그걸 다 누르고 1위에 올랐다고 보는 거고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에서도 뭐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이제 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그 10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일봉 차트 지금 짧게 좀 줄여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1월 6일날 장중 저점이 16만 500원이었어요. 16만 500원.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당시에는 굉장히 그 사실 결국은 이제 밑에 꼬리를 달고 돌려놓고 21선을 이제 회복을 시켜줬지만 장중에 16만 원대까지 빠졌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불가피한 조정이에요. 그동안 이제 2개월 동안에 상승한 거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한데 그 조정을 장중 조정으로 이제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16만 500원을 찍고 이제 주가가 돌려놓는데 그것은 뭐냐면 19만 7천 원 도약을 위한 조정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음양이 좋아져. 음이라는 것은 조정이고 양이라는 것은 이제 상승을 의미하는 건데 양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주식이라는 것은 음의 주가가 어떻게 얼만큼 조정을 받느냐에 의해서 사실 상승한다. 이런 어떤 인과관계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고 또 요번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장중 저점이 18만 4,300을 찍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시장에 크게 왜곡이 되지 않는다면 20만 원 돌파를 위한 새로운 바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타당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자, IBK 증권 이제 보고서인데요. 보고서 제목이 이제 호텔과 카지노의 하모니죠. 그 사실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관광개발, 그 이제 관광 쪽, 여행 쪽 비중은 상당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호텔하고 이제 카지노인데 이게 사실 상당한 시너지 관계가 있고 그 부가가치가 높은 쪽은 이제 카지노 쪽이 이제 그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호텔 실적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2023년 호텔 사업부 매출액은 약 1,700억, 영업 손실액은 200억 정도 수준. 그러니까 올해 역시도 이제 적자는 불가피한데 적자 폭이 이제 축소가 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것을 제가 이제 그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적자 폭이 축소가 될 때 시점부터 주식을 샀을 때가 주가 수익률 차원에서 가장 높게 난다고 보는 거죠. 축소되는 시점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흑자 전환된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오른다고 이제 봐야 될 거거든요.
영업 손실액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3년 제주시 호텔 시장은 호황기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내국인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외국인 수요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카지노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이제 OCC 증가가 뭐냐면 객실 점유율입니다. 카지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객실 점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 OCC가 증가할수록 이제 사실 그 부가가치가 상당히 더 높아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보시면 이제 카지노가 이끄는 기업 가치 레벨업, 카지노 사업의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첫 번째, 제주 직항 노선 확대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 따라서 이제 관련 수요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600 객실에 달하는 호텔과 쇼핑 등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무게 경쟁력이 뛰어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제주 시장에서 의미 있는 경쟁사가 없기 때문이다. 자, 롯데 제주 호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단하죠. 사실 저도 뭐 제주도에 이제 1년이면 한 두세 번 정도 다녀오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롯데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력이 상당히 이제 우위에서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IBK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9,000원을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분석을 개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IBK 증권에서는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롯데 관광 호텔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지켜보겠다, 뭐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우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 실적 전망이 되겠는데요. 자, 매출액은 뭐 이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9년도에 이미 1,160억 적자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710억, 단위가 10억입니다. 710억 적자에서,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1,300억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죠. 2022년 970억 적자에서 올해 이제 그 최초로 140억 정도, 이제 IBK 증권에 의하면 140억 턴 어라운드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앞서도 이제 강조한 바와 같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다가 적자 폭이 축소되는 구간서부터 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 하여튼 일정 부분 주가가 좀 올랐죠. 물론 이제 시장 회복과 함께 같이 올랐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소폭이나마 흑자 전환이 된다면 주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 반등할 가능성이, 의미 있는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리고 이제 2024년, 물론 또 그때 봐야 되겠죠. 그때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정도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정서를 감안한다면 4년 연속 적자였어요. 그리고 2018년에도 흑자폭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특히 이제 롯데 호텔, 제주 롯데 호텔이라든가 롯데 카지노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올해부터가 2023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권에 접어들면서 주가에도 상당 부분 이제 강렬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핵심 주력주 7종목이 있었어요. 2023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베스트 중소형주 10종목을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 10종목 중에서 가장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대수익이 높을 만한 종목을 저희는 롯데 관광 개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실, 자, 제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코스모화학인데, 코스모화학은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개한 거 가격대에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롯데 관광개발 사업부별 실적 추이 및 전망 보시게 되면 이제 호텔 사업부가 가장 높죠. 지금 2021년서부터 이제 매출이 이제 많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증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초기에는 이제 호텔 쪽 비중이 높다가 점차적으로 카지노 매출 비중이 높죠. 여행 부분은 이제 사실 굉장히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까지는 이제 매출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2022년 4분기서부터 이제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호텔 매출도 그렇고 카지노 매출도 그렇고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2023년 이제 1분기서부터 카지노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객실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카지노 매출이 증가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주가의 핵심적인 어떤 그 분석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큰 틀 월봉입니다. 월봉. 죄송합니다. 월봉인데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큰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10,000원에서 대략 한 22,000원 정도 박스권 등락인데 지금 이제 14,000원 정도가 되니까 이제 그 박스권 하단부 정도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2021년서부터 매출이 증가하고 시장도 이제 지금 이제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잊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이제 오프닝 시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지금 횡보 구간을 거치거든요. 다음에 바로 이제 일봉 차트를 보이겠는데 일봉 차트 한번 보러 갈까요?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13,000원 정도를 이제 절대 바닥으로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박스권 등락을 보겠는데 하여튼 뭐 따라서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조정받을 때마다 이제 물량을 좀 우리가 확보해 나가면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잠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방송 초반에 제가 공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최근에 시황이 좀 많이 회복이 되면서 하여튼 제가 또 유튜브 상에다 휴대폰 번호를 이제 공개하다 보니까 회원 가입 관련해서 이제 문자가 이제 많이 오는데 문자 정도는 제가 충분히 나름의 시간이 여유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전화가 좀 많이 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저녁에는 이제 전화를 좀 상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회원 가입 관련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간에 주가가 조정시마다 계속해서 좀 물린다 생각하시고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시면은 최근에 또 이제 중고팔 모멘텀이 다소 좀 소강면을 보이는데 이럴 때 우리가 좀 사 나가면은 반드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앞서 지금 IBK 증권에서 19,000원 제시인데 19,000원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도 좀 길게 끌고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1년 반 이상, 2024년이 이제 실적의 절정기에 이제 접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길게 마치 그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길게 끌고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롯데관광기업은 여러분 어려운 주식이 아니죠. 여러분들 호텔 관광객 수가 얼마큼 많으냐 그리고 객실 점유율이 높으면 그만큼 또 카지노 수익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분석이 아니거든요. 바이오라든가 뭐 다른 어떤 기술주 성장주 섹터보다는 너무나도 쉬운 거기 때문에 쉬운 걸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참고하시 바라고. 자, 회원 가입 관련해서는 이제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는 안 됩니다. 전화 안 되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